자, 이제 출판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래 파일을 주시면 저희들 그거 갖고 책을 이렇게 만들어요. 책을 만드는데 선생님이 만든 책에 관련돼 갖고 이제 저희들은 ISBN이라는 걸 신청을 해야 돼요. 이건 출판사에서 하는 겁니다. 어느 출판사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창조화지식 사이트에 보면 ISBN 신청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책 제목하고 책 사양에 관련된 부분들, 분류라는 부분을 갖다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시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 중앙서지정보원에다가 ISBN을 받아가지고 그 ISBN 코드를 선생님들께 드려요, 다시.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시 표지에다 그걸 넣어서 다시 파일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시간이 급하고 하면 저희들이 얹기도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PDF 파일 위에 PDF 파일로 왔다 갔다 하고, 일러스트에서 불러들으면 그대로 그 환경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뭐 저희들이 간단한 작업은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ISBN 코드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고요. 책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동화책일 경우에, 아이들 책일 경우에 KC 인증 마크를 넣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KC 인증 마크를 책을 결과물을 만들고 얘를 시험 성적 기관에도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해서, 아, 이거는 KC 인증 그 적합한 기준으로 만들었네요. 그러면서 인증 번호를 줘요. 그런데 책들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지도 못해요. 그 비용도 최소한 50만 원인가 그래요. 그 책 만드시는 분들은 다 돈이 많이 부족한 분인데 그 비용도 무시 못 하잖아요. 책 몇 권 하다가 몇백만 원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에 이제 유예 조항이 있는 게 뭔가 하면, 바뀐 조항이 뭔가 하면, 이 책을 만드는 원재료의 KC 인정에 필요한 시험 성적서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허락해 준다. 그래서 만약에 인쇄소에 인쇄를 하실 때는 그 인쇄소에다가 그 KC 인증 마크, 그 시험 성적서가 있는 잉크, 신성적서, 종이 성적서, 코팅 필름, 제본풀, 요 4가지를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지고만 계시면 돼. 그리고 나서 이 책이 갖고 만약에 너 그 KC 인증 마크를 왜 붙였냐? 근거 달라 하면 그 근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KC, 어린이 책일 경우에 KC 인증 마크가 없으면은 인터넷 서점들에서 일단은 안 해줘요. 그거 막 붙여갖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 KC 인증 마크 요거만 들어가면 되고, 보통 어떤 데는 책은 이건 일단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보면 뭐 모퉁이가 뾰족하니 주의하세요. 입에 물지 마. 이거는 알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인증 마크만 있으시면 돼요. 형식적으로 바뀐 거네. 형식적으로 바뀐 거지. 검사에 그게 바뀐 거지, 아예. 그 검사는 안 한다는 거죠? 네, 시험 성적서에 보내서 검사는 안 해요. 그 전에 원료에서 검사를 다 하는 거, 재료에서. 그래서 이거는 거기 보면 출판인 거기 가시면 이게 그 KC 인정받고 그 서류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KC 그 인증한다는 게 내용이 아니고 그냥 이 예, 형식만 아이들이 빨고 이렇게 되면 몸에 나쁠까봐. 내용이 아니라 네. 보면 그뭐 네. 종이 잉크 풀 코팅 네네네. 이런 거가 네. 괜찮다. 네. 네. 아, 그리고 내가 동화책을 애들 만드는데 이런 사탁을 하나 부르고 넣고 싶어요. 이거는 보내야 돼. 책만 허용합니다. 책만. 우리나라의 KC 인증 마크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요. 이게 좀 문제는 문제인데, 이 책 볼펜이 있잖아요. 여기에 누구야, 뽀로로 그림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없으면 안 받아도 돼요. 뭐지? 그러니까 아이들용이냐 네. 아니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쇄소에 요청을 한다는 거죠? 네, 인쇄하신 제작한 업체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업 같은 거 포함하고 싶으면 얘에 대한 그렇게 되면은 정말 같이, 만약에 책에다 부착을 할 거다, 그럼 책에 부착을 해서 얘를 인증기관에 줘야 돼요. 이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초기엔 되게 몇백만 원씩 했었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책은 책대로만 내시는 게, 이게 기준이 너무 이상해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기에, 어린이 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스프링으로. 그러면 이건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그런데 얘는 시험 성적서 나와요.
근데 이제 얘가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그 KC 인증 기준에 보면은 아이들에게 위험하거나 뾰족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이 뾰족하다 하는 이 부분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뾰족해? 위험해? 안 위험해?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 계속 해도 그 사람들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스티치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뭔가 하면 아이들 지금 낯장이 적은 거는 스테플러 갖고 꽂았어요. 중출책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들 봤을 땐 그거 위험하거든요, 또. 그래서 저희들이 KC 인증이 있으면 저희들은 중출하시려면 스티치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책 많아요. 이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뭐 지 멋대로 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문제 소지가 있는 건 좀 안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제가 보기 제작 상황에서 끝났고 12시 10분. 요새 그 필름에서 하리꼬미? 하리꼬미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인쇄를 하나요? 자,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전에는 하리꼬미 할 시절은 쉽게 말해서 전부 다 옵셋 인쇄락 하는 거가 있었어요. 지금은 옵셋 인쇄가 있고 디지털 인쇄가 있어요. 그래서 기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옵셋 인쇄는 제가 아까 종이 전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전지를 기반으로 해서 인쇄를 해요. 그런데 디지털 인쇄는 가장 많이 쓰는 규격이 뭔가 하면 국전지를 4분의 1 했는 사이즈, 이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로 인쇄를 해요. 이 사이즈의 종이다 인쇄를 해서 여기가 A4가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인쇄를 해서 반 잘라서 2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문할 때만 짝수 단위로 하세요 하는 이유가 2권이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이 2권씩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했는데 그때 옵셋을 할 때는 하리꼬미를 전지에다가 전지 인쇄는요. 얘가 전지에다 인쇄를 할 경우 A4일 경우에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A4는 국전지에서 8절이에요. 그러면은 전지로 인쇄를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얘를 자, 한번 접으면 2절이 되는 거고요. 4절이 되는 거고요. 자, 8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원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접어서 그럼 여기는 1에서 16페이지까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음번에 이렇게 접으면 17에서 32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책을 만들면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풀칠을 해서 붙이는 과정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1페이지가 되죠. 자, 똑바로 쓸게 그냥. 그래서 2, 3, 4, 5, 6, 7. 응? 밥 빼먹었다. 제가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1에서 16페이지를 적었거든요. 자, 그러면 전지일 때, 인쇄는 전지로 한다 했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펼쳐볼게요. 인쇄 상태.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2페이지 옆에 7페이지가 있고, 15페이지, 다르죠? 얘 인쇄 방향도 얘는 3이 이렇게 썼지만 얘는 6은 여기서 썼죠. 얘가 접지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 위치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리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16피 접지. 8피 접지는 요렇게 했을 때, 접었을 때 순서. 요렇게 잡는 거예요. 요걸 하리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옵셋 인쇄는 하리꼼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디지털 인쇄는 최대 보통 책으로 만들 땐 2판 거리예요. 그래서 그냥 PDF 파일을 기계에 던져주면 얘가 알아서 2판으로 다 인쇄해줘요. 하긴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자동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2페이지 단위만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긴 합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제작 관련요. 혹시 아까 날개 그 얘기하려다가 시간 지나갈 것 같아요. 우리 날개를 만약에 하면 네. 그 속지가 들어간다고 꼭 면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헷갈렸어요. 면지.
들어갈 이유가 그냥 정통 방식에는 다 넣어서 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게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요. 보통 이게 옛날에 들어가는 이유는 표지하고 내지하고 붙을 때 여기가 본드가 밀려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면지를 처음엔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술도, 재분 기술도 요즘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의 1cm면 싹 나와요. 거의 고르게 먹어요, 거기가. 그래서 크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날개가 그럼 크게 의미가 없는. 근데 책을 만들어 놨을 땐 차이가. 예, 단순히 그거예요. 그리고, 보통 날개에다 보면 이제 저자 양력이라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 부분들이 또 좀 달라 보이죠. 뭐 시리즈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이 날개 접히는 거 사이즈도 알아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요거는 한 가지 팁이에요. 날개를 이렇게 접기 때문에 보통 무조건 제가 보는 권장 사항은 3분의 2까지 들어오면 좋습니다. 왜 그렇게? 3분의 2로. 더 책의 3분의 2를 잡아라. 그런데, 사이즈도 자기가 정하는 거. 네네. 그런데 얘가 반까지도 조금 위험하고 반보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점에 가갖고 매대 책이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다 뒤집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 날개가 적어서 그래요. 결도 맞아야 되겠지만 날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에서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수치가 있어요. A4 같은 경우는 10cm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조금 이 디지털 장비에서 저희들은 이것 때문에 보통 일반 국사질 465거든요. 저희들 장비는 660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최소 반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얘가 이 상황이 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도. 네. 또 있으십니까? 그 해답 찾으셨어요? 표지? 이거 못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네, 정답입니다. 뭐가 책 표지가 말랑말랑해요. 책 표지가 말랑말랑해요. 진지한 말씀하셨으면 하실 건데. 저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 아까 얘기하셨던 데가.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지금 편집 솔루션은 아까 30분까지 이렇게 했죠. 30분? 자, 그러면 일단 한 번 아셔야 될 게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거 한 번만 설명하고, 사실상 이 솔루션은 저희 꿈꾼 사이트에 보면은 동영상으로 강의해놨어요. 그 부분 한번 보시면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제가 맥락 딱 짚어드릴게요. 그거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책이 나와가지고 얘가 어떻게 저자 소견까지 들어가느냐,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건 인쇄 계산이 어떻게 됐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책을 만들고 나면은, 자, 책을 만들고부터는 여러분들이 ISBN에서 할 때 정가가 2만원, 3만원 이렇게 정하잖아요. 이 정가대로 무조건 움직입니다. 뭐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ISBN에 있는 거. 인쇄 계산도 그대로 할 거고요. 서점의 수익 계산도 그대로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가가 중요하고요. 그 정가를 매기실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뭔가, 원가는 제외하고 책값 100%에 40%는 서점이 가져간다. 그러면 60%만 남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책을 만들었어요, 정가를. 그러면 이 책이 유통이 되고 서점에서 막 40%의 유통비를 자기들 이윤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뭔가 하면 서점이 책이 들어가려고 하면 창고하고 유통이 물류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방법은 20%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 그거를. 예. 그리고 나서 그러면 선생님한테 돌아오는 게 40%, 4,000원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4,000원이 뭐하고 생각해야 돼요? 제조 원가하고 생각해서 4,000원보다 제조 원가가 많으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격을 잘 책정을 하셔야 된다. 40%는 제조 원가 같아요. 네. 그래서 힘들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한숨이 푹 나오죠. 이것이 얼마를 받아야지 나오지. 동화책일 경우에는 더 심해요. 왜 그런가 하면 책 권당 단가가 너무 비싸요. 지금 저희들이 저희 5구 프로젝트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자비 출판 제작만 했을 경우에 권당 단가가 12,000원 정도 나와요.
제작 단가가 12,000원인데 그게 40%라고 생각해보면 얼마 되겠어요? 꽤 많겠죠. 그러면 팔릴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해봤어요. 그래서 5구 프로젝트는 출원 상품을 만들면서 저희들은 이거는 18,000원으로 할 거다. 18,000원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100건이 팔리면은 저희들은 초기 투자 비용 59만 원이 다 회수해요. 일단은 저희들은 책을 좀 많이 만드시라는 그 의도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리고 저자들은 이제 우리 5구 프로젝트 하면 이거 18,000원으로 할 거예요 하니까 저자 선생님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이거 18,000원 선생님 가져갈 돈이 없어요. 대로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억눌렀죠. 근데 지금은 그 18,000원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 안 하세요. 그리고 저희들 동화책만 한 300종 정도 나왔을 거예요, 지금. 동화책만 따지자면 한 150종 정도 나왔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다 18,000원이에요. 이상. 근데 자비로 해서 500부 첨부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기준에서 넣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500부하고 첨부를 하게 되면 권당 단가가 아까 제가 12,000원 정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얘가 한 거의 반 정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맞아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수익을 봐셔야 된다 하시면 무조건 자비 출판을 하셔야 돼요. 많이 찍어야지만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미로 하실 경우에는 저희들 5구라든지 소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것도 모르겠지만 다른 데서는 그냥 무조건 수입이 안 생기고 마이너스다. 그냥 내 투자 비용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책이 너무 잘 나가. 그러시면은 저희들 계약 2년이거든요. 2년에서 그냥 끝내시고 그 다시 그냥 자비로 많이 찍어갖고 권당단가 나 다시 유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 초월적으로 하셔갖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면 이 책이 제가 볼 때 서점에, 자, 책이 이제 원래의 기본은 선생님들이 책을 만들면 이거는 물류창고에다 책을 갖다 줘야 돼요. 갖다 주면 물류창고에서 보관을 해요. 보관을 하는데 월 보관료가 발생이 됩니다. 보통 암만 싸도 월 7만 원 정도는 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류창고에 책이 있는데 그러면 어디 서점에서 발주가 들어왔어요. 교보에서. 그럼 얘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에다가 어떻게 또 해야 돼요. 매번 팩스 놓고 전산을 써야 돼요. 전산 비용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월 비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전산해갖고 그쪽 물류창고에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저자한테 지금 출판사에 발주가 들어와요. 교보에서. 그럼 발주를 가지고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이걸 전산을 쓰게 되면 그 물류회사에 전산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걔들이 자, 교보에다가 미국 당 100부를 보내주세요 라고 거기서 발주를 넣어요. 프로그램에서. 이 쓰는 비용에 3만에서 5만 정도를 줘야 되고, 그럼 그 창고에서는 걔를 포장을 해서 교보 물류까지 갖다 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또 물류 비율로 해가지고 1년에 몇 건이 움직이면 기본료가 뭐 1000건 이하일 때는 10만 원. 뭐 이렇게 있어요, 기본료. 보통 최소한 5만 원 정도는 줘야 돼. 그렇게 되면 벌써 비용이 얼마예요? 한 15만 원 내지 20만 원이 월 그냥 계속 나가야 된다. 그래서 1년이 되면 그 금액이 제작 비용보다 더 많아진다. 수익이 나면 되지만 아까 말했듯이 정가하고 해가지고 하니까 자기 제작비 떼고 나면 1,000원, 2,000원도 안 남는데 그거 다 팔아봤자 어느 정도 되냐. 이런 상황이 온다. 그래서 생각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비로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일단 묻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책을 가장 잘 팔 방법이 뭐냐? 무조건 SNS는 하세요. 이거는 요즘은 책을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 내 덕후들이에요. 내 팬들밖에 없어요. 서점에서 그럼 너 교보에도 광고 잘하지 이야기 하잖아요. 교보 매대에다 책 하나 올리려면 입찰 봐야 되고요. 입찰 보는데 최소 단가가 150이에요. 한 달간 매대 올려주는데. 그리고 교보에다 신간 포스트 하나 붙이잖아요. 몇만 원씩 돈 줘야 돼요. 그렇게 그 생각을 일단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를 확실하게 꾸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독자들은 어떻게 책을 받는가 하면, 제가 이제 이 책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교보 인터넷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겠죠? 무지개를 만난다면 한 부 18,000원 결제를 딱 했어요. 그럼 교보 시스템에서는 이 18,000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쪽으로 오늘 주문이 들어가면 내일 아침 9시 돼서 발주서가 들어와요. 이 책 한 권 팔렸으니까 넣으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리스트를 해서
물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물류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 오전에 들어오고 오늘 오후쯤 되면 책이 교보 물류로 가고 교보 물류에서 바로 독자한테 가고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주문을 받아서 창고에서 바로 넣어줬잖아요. 저희들이 재고를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POD 출판 들어보셨죠? POD 출판은 원래 형식 교보에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교보 예 알았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만들게요. 해서 만들어요. 이틀 3일 정도 걸려요. 양장은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일반 단행 보일 때도 2, 3일 잡아요. 2, 3일 뒤에 만들어 가지고 3일 뒤에 물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는 3일 동안 책을 늦게 받겠죠. 그래서 POD 출판이 보면 이게 배송 기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만들어야 되는 거죠. 10권을 만들 때하고 한 권을 만들 때하고 책 단가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 단가가 비쌉니다. 그렇게 된 게 POD 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독자는 책을 받아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고를 원래는 인터넷 서점들에서 자기들이 주문 수량만 책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서로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주문이 안 들어오는데도 신간 나오면 자꾸 달라고 해요. 그런데 주면 또 다음 달 되면 또 반품 들어와요. 그런데 원래 인터넷 서점은 반품을 안 하는 조건이거든요. 출판사에. 근데 그게 다 무너지고 없어요. 그런데 나가갖고 다시 들어온 걸 쓸 수 있으면 되지만 못 써요. 저희들 지금 쌓여있는 책들이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은 원래 물류창고에서도 반품은 저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들어오지만 물류창고도 물류창고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반품 계산서를 책을 받아놔요. 그냥 일단 무조건.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검수를 해요. 검수를 해서 야 이건 다시 나가도 돼? 안 나가도 이 분류 작업을 해요. 이 분류 작업 하는데 또 돈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폐기, 이거는 다시 이런 과정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금 다른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궁금한 거 하세요. 물어보세요. 마지막에.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으시죠? 근데 아까 오브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5구 프로젝트는 저희들 이제 5구 프로젝트하고 비슷하게 나온 게 이제 일반 책은 POD 출판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한데 이거는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이게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된 상품이에요. 그런데 계속 가격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곧 아마 올릴 수도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저희들 상생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책을 다 만들기 때문에 제작비 50% 우리가 출판사에서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아까 120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반 59만 원만 내고 저희들이 50만 원, 60만 원을 해서 책을 출판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대신 단 조건이 창조와 지식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가격 18,000원, 저희들이 원하는 판형 안에 40페이지까지 기준. 저자 이름은 나가고 예, 이름만 출판사만. 몇 권 이상 이렇게 돼요? 네? 몇 권 이상? 그러면 저희들이 기본 사양이 뭔가 하면은 일단 100부를 찍어요. 그래서 이 100부가 만약에 다 팔리잖아요. 기본 계약은 2년이에요. 100부가 다 팔리면은 인쇄 돌아가는 게 아마 하여튼 100부니까 한 5천 얼마씩 나가요. 한번 팔리면 100부까지는. 그래서 100부가 다 팔리면 선생님한테 돌아가는 인세가 59만 원 정도가 돼요. 세금 제외하면 조금 더 적을 수는 있는데 일단 명목상 59만 원이 돼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은 책은 다 제작비는 다 환수가 된 거죠. 출판 비용은. 그리고 나는 100% 다 팔렸으니까 이제 팔 책이 없잖아요. 그때 이제 책을 만들어 넣어야 되잖아요. 이 단계에서 나 이거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자비로 해갖고 500부 1000부 찍어서 팔아주세요. 이렇게 가능하고 나는 이거 뭐 팔리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이거는 그냥 유지하는 게 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때 101부부터는 책 제작은 저희들이 무조건 해주고 선생님들한테 인쇄만 팔렸을 때 7%씩을 드려요. 그냥 계속.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100부가 나와가지고 절판을 하게 되면은 서점에서 선생님의 책은 리스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유지를 하게 되면 그 리스트에 계속 남아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름 검색 저자에서 가면은 선생님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출판사 가진 분들이 계속 이게 싫다는 거죠. 책을 오구는 하긴 하고 싶은데 자기 출판사 이름을 넣고 싶어요.
넣고 싶어요. 이 상황이 있어서 이건 지금 좀 준비하고 금액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구도 그렇고 요거하고 똑같은 룰로 해서 이 단행본이 POD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POD 출판은 그럼 그 독자가 받는 데까지 시간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자, 아까 제가 이게 이제 5구도 그렇고 지금 POD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POD는 주문 들어오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든 기간 때문에 독자가 늦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일반적으로 시중에 검색해 보시면 POD 출판의 기본이에요. 교보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야, 이것 때문에 되냐? 저자가 그걸 어떻게 기다려줘? 그래서 초도 물량을 100부를 찍고 50부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00부가 팔렸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있는 책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거든요. 100부가 팔리고 나면은 일정 수량 10부에서 20부 정도를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그냥 계속 찍어놔요. 빠지면 또 채워놓고 빠지면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 선생님이 봤을 때는 유통 과정에 봤을 때는 재고가 없을 상황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냥 입이 돼. 그래서 일반 출판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